일단 멸콩의 아이콘 정용진 회장이 큰일 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머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성숙한 집회문화니 비세의 혁명이니 금남로의 주목법이 여의도 선결제로 이어졌다느니 비제의 혁명이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더니 경찰 추산 3,500명으로 끝났습니다. 일단 탄핵 심판 결정 촉구 집회 어쩌고 저쩌고 쫑났습니다. 이재명이 쫑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이 2심 확정됐습니다. 2심에서 7년 8개월이 확정이 났고 대법원으로 올라가는데 대법원은요 법률심입니다. 그냥 법률적으로 잘못됐나 안 됐나만 평가할 뿐 사실관계는 이미 2심에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도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한방 이렇게 다 끝을 보는 게 뭐냐면 미국 국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화영의 대북송금 실형이 대북제재 이행 부분에 대해서 위반한 것이다 라고 경고장을 던진 겁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건 미국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하고 있는 자유진영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켜보고 있어. 누구를? 이재명을. 사실 이재명을 정조준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공범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전과사범, 이제 국내 자범에서 이제 국제적 범죄자 대열에 오른 겁니다. 그 말은 테러리스트로 분류가 됐다라는 말이죠.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이 죄명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일단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위반 사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독자 제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EU 연합도 독자 제재가 이 자유진영 정체에서 제재 대상이 된 거죠. 이쯤 되면요 민주당이요 이재명가 이제 손절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월 20일에 이 트럼프 2기가 들어섭니다. 더 멸공 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좌파 축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거의 바이러스라고 보는 거고 이 좌파 워크가 이 공산주의의 리브랜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축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정영진 JY가 트럼프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아마 국내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누르면 이게 광고가 활성화돼서 저와 구독자 간에 그리고 구독자님이 구독하시는 다른 유튜브들까지도 활성화돼서 이 보수 유튜브 세계가 더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7대3의 지형에서 우리가 좀 언론을 좀 장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 이게 필요할 때입니다. 자, 수원고법 형사 1부입니다. 형사 1부에서 19일에 이화영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8개월 때리고요. 외국 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7년을 떨어뜨렸습니다. 벌금은 2억 5천, 추징금은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은 8개월, 특가법상 뇌물, 외국 환거래법 위반이 7년 이렇게 각각 주문을 했죠. 1심에서는 원래 9년 6개월이었는데 좀 형량이 줄어든 셈입니다. 그래도 이제 깜빵을 가는 거죠. 이 사건은요 2019년에 쌍방울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무원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그리고 3월에 기소된 겁니다. 해당 사건이요 이 쌍방울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 대북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한다라고 500만 달러 주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 때문에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라는 게 핵심이죠. 다만 각 공소 사실에서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김성태가
이 이화영 요청에 따라서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것도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인정을 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 2심까지 형량만 달라질 뿐 일단 이화영의 대북 송금에서 쌍방울이 대납했다. 뭐 때문에 300만 달러가 이재명의 방북 때문에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 그리고 같은 재판입니다. 이제 공범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재명의 재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2심에서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이 끝났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될 예정이고요. 이게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공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찌됐든 지금 문제적 인간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게 전 세계가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은 잣된 겁니다. 잣. 자, 미국 관영 매체에서 21일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한국의 항소법원이 이화영에게 그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리고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북한의 이 무모한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것까지 보태줬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북 제재가 가해지는 기간 동안에 그 북한에 돈을 진짜 800만 달러를 송금한 것 때문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 정치권에 대한 경고를 보는 거죠. 대한민국 지켜보겠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어. 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부 대변인이요.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미 국무부의 대북 제재 발언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 사법부 상당한 압박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대북 제재가요, 그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는 사실 그 강제성이라는 것보다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뭐 이걸 두고 그 안방에 잡아놓고 이런 건 없죠. 그러나 그 강제성이 없는 만큼 더 가혹한 결과들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이제 미국의 재무부가 해외 자산 통제국을 통해서 북한 관련 제재 대상을 관리합니다.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만일에 된다, 기업이 된다, 그다음에 이 기업은 미국 내에서 자산이 동결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민이나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이 기업과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건 자유진영 세계의 기업들 또한 이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미국의 그 센 콧김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보면요,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된 인물, 여기 아마 이재명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기업, 단체의 자산은 동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회원국, 그러니까 유엔의 회원국들이 이런 대상에 대해서 식별하고 금융, 자산, 부동산 등을 동결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유엔 안보리 제재는 강제성이 없지만 의무로 이행시키는 건데 그 의무 자체를 조금 흔드는 건 미국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유엔의 분담금을 거의 뭐 20% 가까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북 제재도 있겠지만 일단 한국은 패싱하더라도 EU와 기타 국가들도 조치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럽연합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는데 이 EU 연합은요 UN 대북 제재와 연결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건 나라에 대해서는 이 EU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시행을 따르고요. 관련 자산도 동결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걸리면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거의 고립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푸틴도 이런 제재에 대해서 이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요, 이제 푸틴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의 이제 자산을 동결시키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제가 영상을 한번 제작을 했었는데요. 미국이 굉장히 똑똑하죠. 아무튼 푸틴의 지금 자산도 동결이 되어 있는 상황. 푸틴도 유럽에 대한 제재도 받고 있고요. 미국에 대한 제재도 받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 EU에 대한 제재가 지금 푸틴으로서는 굉장히 아프죠. 대륙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제공하는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EU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돈줄로 봤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이제 푸틴에게 들어가지 않고 전쟁 자금이 막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서방 국가들이 거의 이 대북 제재에 함께 한다라는 것. 지금 이재명이 대북 제재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북한과 관련된 제재 위반에 직접 연루됐다라는 게 이화영의 재판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이재명의 재판은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에 대한 위반으로 그 대상이 되는 그 순간 대한민국은 대외 신뢰도가 굉장히 손상이 됩니다. 동맹 지위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국제사회에 물음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북한과 교류 제재 회피 이 부분에 대한 행위가 계속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제 제재 표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그리고 한국 기업 그리고 한국 은행에 대해서는 세컨드리 보이콧, 그러니까 제3자 제재,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함으로써 한국과 거래가 위축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경제 제재가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적으로 어떤 뭐 자유진영 국가에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비자 면제 혜택에 대해서 조금 축소가 되거나 입국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꽤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여권만 내면 무사 통과잖아요. 그냥 모자 한번 벗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테러 국가에 지정되어 있는 그 국가의 심사 같은 경우는 가방 뒤지고 굉장히 늦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혜택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유진영과의 관계로 봤을 때 한미 동맹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방위비 분담이 뭐 말도 못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트럼프가 방위비 부담을 높였던 그때의 문재인 정권은 진짜 뭐 김정은이 똥구멍만 핥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성 메시지로 방위비 부담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친미기 때문에 방위비 부담에 대해서 뭐 MBC고 뭐고 언론이 막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주한미군 축소 상황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일에 이런 것으로 이제 압박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일본 그리고 EU와 안보 협력 역시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일본도 함께 하고 있는 집단 안보 체제로 움직이고 있죠. 국제사회의 고립은 말도 못할 겁니다. 문재인을 넘어선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건데요. 이런 차별받는 상황을 지금의 대한민국에 꿀 빨던 세대들은 못 느꼈을 건데, 우리의 선대들은 국제사회에서 꽤 힘들게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대들이 외국에 나가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은 차별과 굉장히 많은
억압 같은 거를 견뎌내면서 나라 부흥에 힘써줬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당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눈물이 좀 나는데 지금 선대에게서 물려받았던 우리 이런 윤택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탄핵 집회 나가서 선 결제하고 자유를 외치면서 이 골빈 짓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니네들이 자유가 뭔지를 아냐? 역사나 제대로 공부하고 와야지 라고 참 답답했었는데요. 이 지금의 시대와 우리가 그때 뭐 독재니 뭐 비상계엄이 있었던 시대라는 군합발을 짓밟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세뇌를 시키잖아요. 그때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를 운영해야 되매 그리고 그 종북 세력들의 지금보다 더 큰 위협에 뭔가 방어 체제로서 움직였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금의 상황에 그 시대를 판단한다라는 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재단해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병들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을 외치고 있다라는 게 정말 골 때리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안보 정책의 균형도 무너뜨릴 뿐더러 한국 외교에도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면요. 저는 정용진으로 보는데요. 정용진이 그 트럼프 장남과 부로 이렇게 하면서 JY 이러면서 이제 우정이 굉장히 깊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 트럼프의 초청이 아니라 이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당선인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하는 리조트에 갔습니다. 원래 한 3박 4일 예정이었는데 거기서 뭔가 이게 필이 통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5박 6일 야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엄마 아빠랑도 5박 6일 같이 여행 가려면 진짜 힘든데 하여튼 이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와 이런 관계로 지금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볼만합니다. 트럼프와의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한국에 대한 언급에 뭔가 메시지는 있지 않았을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미국은 한국의 상황을 꽤나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냥 대충 듣는 거 뭐 이렇게 수기로 작성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대한 그 종합적인 정보의 취득 방법은 전부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뭐 팔란티어가 CIA도 돕고요, 이민국도 돕고요. 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국토안보부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을 지원하면서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요, 데이터 통합하고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통해서 국경, 보안, 대테러 활동 이런 것들을 수행하죠. 데이터 통합뿐만 아니라 고급적인 분석 또한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기관 간의 협업도 하고요. 감시 명단도 관리할 뿐더러 예측적 위협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경고에 대한 분석을 계속 올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미국은요, 이런 통합 데이터 시스템의 분석 자료로 모든 것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친미 성향을 띠고 있느냐, 친중 성향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플러스 원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 원이 아니라 친중으로 가면 한 놈이 가잖아요. 마이너스 1이 아니죠. 마이너스 2의 그 효과를, 데미지를 갖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동북아 지역에서 꽤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친중으로 가느냐, 친미로 동맹을 굳건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유진영도 달라진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게 대북 제재를 위협하고 있고 쉐쉐를 외치고 있으니 지금 트럼프는 깊은 생각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죠.
1월 20일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합니다. 트럼프 1기 끝내고 연속적으로 2기가 들어선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바이든이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 2기로 새롭게 재선을 할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내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이제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강력한 패권 국가가 이 좌파 척결의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 지금 이 CIA 신고하시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수만 건, 수천 건, 수분 내에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시작하면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반미 좌파 발언을 했던 유튜브, 그리고 친중 발언을 했던 유튜브들도 자료 영상 첨부해서 CIA에 신고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자막 옵션이 있으니까 번역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보내고요. 이 정도 대한민국에서 윤택함에 꿀 빨면서 친중을 외친다라고 하면 미국 안 갈 생각 했었어야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친미, 그리고 진영,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좌파 종북 세력과 싸우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의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면 미국 갈 생각 안 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인증도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로 CIA에 신고하면 국토안보부, 이민국 전체 통합으로 보고서가 분석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이게 프로필이 작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신고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뭐 친중 하니까 중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앞으로 계속 CIA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멸콩의 아이콘 정용진 회장이 큰일 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머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